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자신의 문과 적성과 이과 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스스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나는 각종 적성 검사들을 크게 믿지 않는다. 문과 적성은 문장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으며 이과 적성은 각종 기계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어 드라이어를 살펴보자. 헤어 드라이어 속에는 모터가 팬을 돌려 주어 바람이 나오고 그 바람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을 원하면 스위치로 강중약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어떤 드라이어도 모터가 돌지 않으면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하는 히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모터가 안 도는데도 뜨거워지면 고장난 것이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헤어 드라이어를 분해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부품들, 예를 들어 모터에 달려있는 다이오드와 스위치들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과적 재능이 탁월한 것이다. 물론 이때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과 적성을 키우려면 초중생 때부터 각종 과학 키트들의 조립을 좋아했어야 한다. 레고 조립을 잘한다거나 공룡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거나 같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스티븐 존슨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자녀와 함께 읽어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 공대 전자학과나 전기과를 나온다고 해서 이과 적성, 적합성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전혀 아니다. 수많은 공대 졸업자들이 겉보기에는 전문가 같지만 암기 지식의 보유자들이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공대 졸업자라면 헤어 드라이어를 분해하고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봐라. 10중 8구 대충 아는 정도일 것이다. 이과 출신자의 대충 아는 지식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 고교 시절에 배우는 논술은 과목과 분야를 막론하고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술은 인문계의 논술이며 자연계의 논술이나 수학 논술은 적어도 내 눈에는 영재 뽑기 문제들 같이 보인다. 당신이 20대 이상이고 문과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국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 해석 다툼이다 해서 하나 제시되었으나 여기서 하나 더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등록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1999년 12월 24일 선고 98두 10387 판결의 판결문이다. 밑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1999년 당시의 것이며 현재의 법조문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모르는 단어들은 검색하여 이해하라. 판시사항 첫 번째,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 비율의 의미,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 두 번째,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한정, 적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첫 번째,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의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 교환 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나, 또는 원래 공유 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 각 가산세 포함 부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첫 번째,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 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 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 1984년 4월 24일 선고, 83두 717 판결, 1995년 1월 20일 선고 94누 11460 판결, 1999년 6월 17일 선고 98다 58443 전원 합의체 판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 교환 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년 11월 10 선고 92다 39105 판결 등을 참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6루 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고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씩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년 9월 5일 선고 95루 5653 판결. 그런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을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원고 2, 원고 3,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에 그 공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임야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임야별로 당초에 공유 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에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 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제 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 중 등록세 및 교육세, 각 가산세 포함 부가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있다. 두 번째,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는 상고의 이유 기재가 없다. 세 번째,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 각 가산세 포함 부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